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란 무엇인가를 발표할 3조입니다. 저희 조는 각 조원들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개개인이 생각하는 정치의 정의, 정치를 논한 철학자의 주장, 철학자의 주장과 비교한 우리 정치의 상황, 그리고 우리 정치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록이 약간씩 딜레이가 있어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조장인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더 많은 이익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는 행동이자 정치가가 더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위, 즉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가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치가는 정치를 실시할 때 법과 제도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력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정치를 논한 첫 철학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 저물어가는 아테네와 떠오르는 스파르타 중심의 세력 개편으로 정치적으로 고대 그리스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아테네 출신인 플라톤은 대내외적인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상적이고도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 철학과 사상이 담긴 국가론을 설명했고, 대표적인 그의 국가론인 철학자가 정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초인 통치론, 이상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데론이 그의 저서인 국가에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가 실제 현실에서 완벽하게 발생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상의 세계에서만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이 된 것이 지식이 바탕이 된 통치가 있어야 하고 지식을 많이 쌓였고 소유하고 있는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철학자가 되어 정치를 이끄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제1의 덕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도자로서 자질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음의 이데아를 교육하여 정착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을 소유하게 하고 그들이 정치의 덕목을 수확한 것에 대한 의무감과 강제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정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정치가가 정참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지위와 권위, 권력을 혼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소유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올바른 자인 철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만 하는 것은 부패의 길로 빠지는 길이자 정확한 현실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시 말해 정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정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동 소유 형태로 만들고 오로지 철학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이 주장하는 올바른 정치란 현실에서 이상향을 추구하면서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움을 가졌다는 이유에 따른 강제와 의무로 정치를 이끌어야 하며 강제적인 참여임에도 권력을 수용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본인의 사유를 포기하는 자세와 실천, 즉 공인이자 공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지식을 많이 가진 철학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 정치인들은 각계각층의 교수, 판검사, 변호사, 사업가 등 지적으로 부족한 면이 거의 없기에 철학자의 정치 참여 실시한 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성의 발현을 우려하면서 정치인의 청렴을 중요시했고 공복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울곧고 바른 인가 정치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과 달리 우리 정치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울긋지도 않고 불법적인 사유재산 축적 및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성실히 일하지도 않고 있어 철학자보다 한량이라고 평가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가는 현실에서의 강제성과 의무감에 따른 정치 참여가 중요한데 우리 정치는 정당 지도부의 강제적인 선택에 따라 후보로서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공천이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공천은 모든 당원이 아닌 신청자만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공천받지 못하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도 되는 만큼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개원 때 초선 의원들이 대표로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와 법적으로 정치인의 행동강령과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면책특권, 불체포권 등 선서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강제적인 규정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규정을 만들며 변명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는 강제성과 의무감은 없고 오로지 자발성과 포괄적인 홀만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들어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안 좋게 평가된다는 것을 아는지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를 하려는 행위를 하긴 하지만 이 역시 순간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 진정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에 플라톤의 주장에 적합한 정치인은 거의 없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강제성과 의무감이 바탕이 된 정치 참여가 중요했던 플라톤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강요나 강제에 의한 참여보다 자의적인 참여가 더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요나 강제에 의한 정치를 실시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본인의 이익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이 정치인은 권력과 권위, 지위를 바탕으로 사회재산을 확보하려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치인 개인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국가와 사회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을 통해 제어할 수 있겠지만 법을 통해 제어하는 것은 그 순간일 뿐 다시 이전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소속 정당이나 상대 정당 혹은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인의 부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 스스로 내가 과연 국가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님 일심만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잘못된 의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정치는 개개인이 생각에 타협점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나 차이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저 또한 이와 비슷하게 정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개개인이 모두 원하는 대로 하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의 타협점을 찾고 그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정치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논한 철학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현대 좌파 사상의 뿌리라고도 불리며 다르게 말하면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도 불립니다. 마르크스는 청년 해결파의 극좌파에 있는 그 당시 혁명적인 민주주의 사상가였다고 합니다. 20세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마르크스를 따르느냐 부정하느냐를 놓고 그는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프롤레티아의 노동자에 대한 고민과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내적인 결함 때문에 절대 붕괴될 수밖에 없으면서 자본주의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면은 그 부가 축적되어 빈부의 격차가 쌓이고 언젠간 그게 심화되면서 프롤레티아 노동자층의 폭동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언젠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의 주장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철학자를 비교한 것도 이렇게 뿌리가 되는 사상가와 우리나라 정치에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나라는 북한이 좀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 휴전 국가이고 과거의 아픔이 아직 해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좌파는 빨갱이, 우파는 친일이라고 하며 서로를 이렇게 약간 대립하는 헐뜯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바로 들기도 합니다. 진보의 이미지는 복지와 노동자층에 대한 평등이 강조되고 보수는 경제적인 발전과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보다 편가르기가 우선시되는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철학자들을 보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정치가 좀 더 좋은 발전으로 가려면 앞서 말한 편가르기의 모습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도 빈부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지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합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려면은 과거에 대한 청산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일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편이 많이 갈라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을 위해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편가르기를 조장하면서 내 편만 옳고 상대편만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문화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드리면, 일단 서로 싫어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뭔가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찬반의 논의를 통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게 정치를 어떤 틀에 묶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특정 제도나 어떤 인물을 뭔가 절대적인 해결책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이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을 해버리면 이제 정치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전에 너무 지루한 질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일상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야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한 철학자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막스 베버는 뭐 독일 법률가, 정치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제가 이거 하면서 참고로 한 책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인데, 이게 막스 베버가 죽기 직전에 강연을 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낸 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잠깐 짧게 얘기를 하면, 막스 베버는 정치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크게 세 개로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열정이 무작정 그런 열정이 아니라 소명으로서 정치가라는 직업을 가진 그 자체의 소명으로서의 열정과 그 책임감, 뭐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줄 아는 균형 감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런 권력 추구와 개인적인 자기 도취를 목표로 하는 것은 곧 정치에 대한 배반이라고 베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정치력을 왜곡시키는 가장 해로운 행태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치랑 비교를 하면은, 제가 유명한 사건을 하나 들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진짜 이 사건 자체에서 베버가 말하고 있는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모두가 결여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뭔가 정치적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갖게 한 것은 균형 감각의 상실이고, 그건 곧 정치가로서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상실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다 정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비리를 일으키는 많은 정치인들이 많아서 약간 정치라는 것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뭐 제가 뭐라고 개선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 입장으로서 말을 하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그건. 네, 국민을 속이는 것도 권력 남용이고, 막스 베버가 말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셋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 셋 다 지키게 될 것 같고, 지금 모든 정치가들이 처음 정치판에 뛰어들 때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정치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3조 정치란 무엇인가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